명제 추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1번부터 바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자, 7명이 등장을 하고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두 팀으로 구분을 하는 유형입니다. 참을 말하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주어진 전제를 이렇게 훑어보시고요. 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는 참을 말한다라는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가 참을 말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위에 있는 5번째 전제처럼 D가 거짓을 말하면 E는 참을 말한다. 이렇게 뭐 연결을 해서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E가 참을 말한다라는 사실로부터 D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고 E가 참을 말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확정되는 사실이라는 걸 꼭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전제. 자, 바로 대우명제로 바꿔서 이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이가 참을 말하면 C는 거짓을 말한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전제는 C가 거짓을 말하면 F도 거짓을 말하고 A도 거짓을 말한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가 거짓을 말하면 F 거짓, A 거짓. 자,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거짓을 말하면 B도 거짓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전제. 자, 그 다음에 G가 거짓을 말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 네 번째 전제는 같이 쓰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마찬가지인데 화살표 따라가는 방향으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은 요 내용들만 확정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확정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5명이 자, 거짓말하는 게 확정이 되죠. 아, 죄송합니다. 5명에 대한 정보가 확정이 되는데 자, 이 중에 참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없고 나머지 4명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참을 말하는 사람 확정 2, 거짓을 말하는 사람 확정된 사람은 자, A, B, C, F 이렇게 4명이고요. 자,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자, 그거는 D랑 G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처럼 참을 말하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고요. 자, 최소 인원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1명이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해당 유형은 최소 인원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최대 인원은 참을 말하는 사람이랑 확정되지 않는 애들을 포함하는 거다. 자, 그래서 3명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제가 주어지고 이 명제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묻네요.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거, 뭐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좀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은 부지런하다. 자, 한 글자씩만 써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전제.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좋아한다로 연결을 하려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위에 나와 있는 전제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었겠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활동적이지 않다. 두 가지 요소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활동적이지 않다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없죠. 자, 틀렸습니다. 2번. 오른쪽 도식화해 놓은 거 보면은 운동과 규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안 되고요. 자, 3번. 활동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활동적인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4번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부지런한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부지런한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우리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아닌 이유를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특징 명제가 여러분들 결론에 나오려면 자, 우리 이전에 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징 명제가 결론에 나오려면 특징 명제가 전제에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들 중에는 자, 전칙 명제가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전칙 명제의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들 그냥 바로 아니다라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으로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자,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인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서 자,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공통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직원은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준비하는데 참여하고요. 준비하는 애들은 세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준비하는 애들은 회의록 작성은 맞지 않는다라는 게 네 번째 전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제는 세팅하는 직원들은 작성을 맡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이거는 좀 따로 쓰면은 회의 장소에 미리 모여 회의를 세팅하는 애들은 세팅이 위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연결하기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적어줬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결을 다 해봤는데요. 항상 참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으로 시작하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같은 이유죠.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인데도 이렇게 단순하게 바로 아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애들이 나와요. 자, 3번 복사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 복사한다면 작성을 맡지 않는다. 자, 위에서 2번, 4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정답입니다. 4번 세팅한다면 복사한다. 자, 세팅이랑 복사랑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하고 회의 자료를 복사한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전제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아니고 5번.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으로 시작하는 전제 없다라는 거 저희 미리 확인했었죠? 같은 이유로 아니네요. 자, 단순한 문제니까 가볍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들 가원명제인데 결론도 가원명제죠? 그러면 좀 전에 푼 문제처럼 화살표 잘 연결해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D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같이 써보겠습니다. D가 도착한다면 A 도착하지 않는다. E가 도착하면 D 도착한다. 자, 제가 차례대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제에 E가 도착하면 B도 도착한다. 쓸 수 있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전제 대우명제로 바꾸면 B 도착하면 C 도착한다. 3번. B 도착하면 D 도착한다. 자, 요거는 4번. 이렇게 연결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인 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1번. A가 도착했다면 E도 도착했다. 자, A와 E에 집중해서 보시면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가 도착하였다로 끝나는 전제도 없네요. 아닙니다. 2번. B가 도착하면 A는 도착하지 않는다로 연결되죠. 자, 그리고 A도 도착하였다라고 끝나는 전제도 없어요. 자, 3번은 C가 도착했다로 시작하는 전제도 없고 뒤에도 없죠. 4번 D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C가 도착하지 않았다. 자, D에서 not C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C가 도착하지 않았다로 끝나는 애가 없어요. 얘랑 얘는 같은 명제죠? 같은 형태죠? 자, 근데 둘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닌 거고요.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2가 도착했다면 C도 도착했다. 자, 여러분들 5번 전제랑 3번 전제 연결해서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가 기출이라고 하면 좀 자신감이 쌓이죠? 이런 문제를 아주 쉽고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배운 개념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정확하게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2중, 3중으로 더 공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25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유형입니다. 전제가 똑같이 주어지고요. 자, 이걸로 참인 문장을 고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도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공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 표현보다는 이렇게 그냥 긍정 표현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페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한다. 쓰고요. 첫 번째 전제. 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한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제 이렇게 연결되네요. 자, 정답을 찾아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특징 명제가 나오는 애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특징 명제는 넘어가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인 문제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한다. 4번이랑 2번 전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선택지 2번 같은 애들은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는 명제가 없죠. 그리고 굳이 뮤지컬과 음악을 연결한다면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2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5번은 연극과 오페라가 직접적으로 화살표 따라가면서 대우명제라는 걸 이용해도 화살표 따라가면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닌 문제였습니다. 26번 해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특이한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들은 자, 가원 명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결론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출석한다라는 확정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또는 결석한다라는.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상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사원이 출석을 하면 K사원도 출석을 하고요. K사원이 출석을 하면 S사원도 출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S사원이 출석을 한다라는 내용이랑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B사원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S사원이 출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세 번째 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에 결석하지 않는다라는 건 출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L사원이 결석을 하면 B사원이 출석을 한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B와 S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B가 출석을 하면 S는 출석을 하고요. B가 결석을 하면 S는 출석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바로 B가 출석을 하든 말든 S는 무조건 출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거 대우명사로 바꾸면 S가 결석을 하면 B 결석하고 B 출석하고. 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S가 결석하면 안 되는구나. S는 출석하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S가 출석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더 이상 없으니까요. 자, 이것만 반드시 참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귀류법 활용해서 3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해설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문제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A부터 E까지 5명이죠. 5명 중에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정책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아래의 정보에 따라서 올바른 결론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이 문제도 좀 전에 푼 문제랑 마찬가지로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제시된 자료들은 누가 찬성한다, 누가 반대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데 결론에는 어때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거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귀류법. 자,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D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두 번째 전제에서 자, B가 반대하면 A는 찬성하고 D는 반대한다 나오고요. 세 번째 전제에서 D가 반대하면 C도 반대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전제까지 뭐 하나씩 다 연결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제는 A가 반대하면 C 찬성하고 E 반대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반대해도 C 찬성하고 E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써보면 자, 얘는 C 찬성하고 E 반대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요. 가장 앞에다가 A가 반대하면 E 반대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C가 반대하면 A 찬성한다니까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전제들을 한 번에 연결하면 전부 다 연결을 하면 이런 꼴이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자,
일단 D가 반대한다라는 사실로 저희 지금 보시면 C가 반대한다랑 C가 찬성한다라는 사실이 같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모순적이기 때문에 자, D는 찬성한다라는 결론이 확정적으로 나와요. D가 찬성을 하면요. 자, D가 찬성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정리한 내용 중에서 자, 요거 대우명제로 지금 이 부분 대우명제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가 찬성을 하면 B 찬성하고 E 찬성하고 A도 찬성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4명이나 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 마지막 조건 하나 안 봤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반대한다라는 이 내용 있죠? 자,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반대하면 남아있는 C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이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이렇게 C가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한다라는 내용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 4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기류법이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리한 부분 중에서 A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보시면 A가 반대하면 A가 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A가 반대하면 A가 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서 반드시 A가 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요. 다른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D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기류법 문제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그래서 D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군화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정답이 나왔겠습니다. 자, 기류법을 활용하는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내용을 기호로 쓸 때 자, A가 불량인 제품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량이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부정기호를 써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아래 하단에 보면 이가 불량이 아닌 제품은 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불량이 아닌 제품은 이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꼴이라서 그냥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불량이다라는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거고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정기호로 써서 표시해 주시는 게 문제풀이에서 좀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인 애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A가 불량인 제품은 이렇게 그냥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B도 불량, D도 불량, E도 불량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첫 번째 전제고요. 자, 두 번째 전제는요. C와 D가 함께 불량인 제품이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이면 나머진 불량이 아니겠죠? C가 불량이면 D는 불량이 아닐 거예요. 자, 이거를 오른쪽에 같이 써주시면 D가 불량이면 C가 불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제 1, 자, 전제 2,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 거. 자, E가 불량이 아닌 제품은요. 자, not E는 B나 D도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B나 D가 불량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둘 다 불량이 아닌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B나 D도 불량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B도 불량이 아니고 E도 불량이 아니다. D도 불량이 아니다. 요 도라는 조사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은 그리고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전제예요. 이걸 위에다가 같이 쓰면 B가 불량이면 E 불량이다. 그리고 D 불량이면 E 불량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연결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기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2가 불량인 제품은 C도 불량이다. 자,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전제들 중에서 자, 2가 불량인 제품은 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전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화살표가 나오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자, 기억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물론 C가 불량이다라고 끝나는 이런 전제도 없어요. 이런 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지워지니까 문제가 좀 쉬워지죠. 자, 바로 디귿만 남게 되는데 저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니은도 풀겠습니다. C가 불량인 제품 중에 A도 불량인 제품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C가 불량이면 A는 불량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위에서 자, A에서 not C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거의 대우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이랑 1번 위에 써놓은 거 있죠? 화살표 대우명제로 연결해 주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D가 불량이 아니면서 B가 불량인 제품은 C도 불량이래요. 자,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한 내용인데 D가 불량이 아니면서 B가 불량인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뒤에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는 C를 보고서 일단 C가 불량이다라고 끝나는 전제가 있는지를 보는 느낌으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기억을 확인할 때도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제가 알려준 이 노하우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노하우들까지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풀이해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서에 대한 내용이 좀 같이 보여서 제 눈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자, 나와 있는 대로 할 거예요. 비우면 아래 내용까지 볼게요.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 여기서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운다,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니까 비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부정 표현으로 써주는 게 좋겠네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 여기는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 늦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냥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비서가 사무실에 없다면 사장도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처리가 제때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행정 처리가 늦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대우명제로 넘어오면 행정 처리가 제때 되지 않으면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지연되면 수수료를 낸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서 행정 처리가 제때 된다, 늦어진다, 늦어지지 않는다. 좀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혼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정답이 4번인데요. 자, 저희 보시면 자, 요 두 부분 연결되니까 대우명제로 바꾸면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다. 연결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이전에 풀었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이니까 굳이 하나씩 해설하진 않고 넘어갈 텐데 많이 다뤘던 유형은 이렇게 정답과 관련된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A과 학생 민주가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자, 민주라는 애는 A과 학생이에요. 얘가 A과 학생인데, 자, 민주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자, 그럼 얘가 A과 학생이라는 정보로부터 뭔가 연결이 되어서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려면 추가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전제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과 학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 있죠. A과 학생은 누구나 자, 논리학이나 역사학 중에 적어도 하나는 수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리학을 수강하거나 역사학을 수강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내용 보시면 논리학을 수강하면 정치학을 수강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을 수강하면 경영학도 수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면은 자, 일단 여기서 논리학을 수강하는지 역사학을 수강하는지 둘 다 수강하는지는 모르죠. 자, 그게 불분명하니까 그걸 좀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논리학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자, 정치학을 수강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사학을 수강한다라고 하면 경영학을 수강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A과 학생인 민주가 논리학을 수강하는지 역사학을 수강하는지 둘 다 수강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어떠한 내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연결하려면 1번이랑 2번 전제를 보세요. 정치학과 사회학을 둘 다 수강하고 있으면 경제학을 수강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회계학을 둘 다 수강하고 있으면 경제학을 수강한대요. 그러면 곧 경제학을 수강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려면 자, 지금 민주가 자, 전제 1과 전제 2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치학과 경영학을 수강한다라는 거, 자, 둘 중에 어느 건진 몰라도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수강은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같이 수강하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경영학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민주가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반드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는 사회학이랑 회계학을 같이 수강하고 있다라는 3번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민주가 사회학이랑 회계학을 자, 둘 다 듣고 있다면 정치학을 수강하든 경영학을 수강하든 짝이 연결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든 결국에는 자, 이 내용들이 얘가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른 애들은 민주가 처음에 이렇게 선언문이 나왔을 때 논리학만 듣는지 역사학만 듣는지 둘 다 듣는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 가지고는 반드시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고 연결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